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겨레나 한겨레 경향. 경향신문에도 해당되는 네. 문제고요. 지금까지 모든 신문사들이 서울신문.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유료 부스가 떨어지면 그게 음. 어떤 매체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기 네. 때문에 조중동이 네. 이 A군으로 분류돼서 네. 다른 신문보다 높게 받은 광고비만 5년 동안 네. 409억이다. 몸에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409억이요? 네, 이게 다 이제 국민 세금인 건데 그래서 이제 김승원 의원도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기획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희 약간- 기획 같은 거 안 하는데. 네. 일단 그런 그런 능력, 여력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영 기자입니다. 네 정철훈입니다. 네. 선배 어제 토론회를 진행하셨다고요? 2월 25일이었는데요. 아, 네. 지난주가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얼굴에 개인적으로. 피곤이 가득하시네요. 네, 그 네. 지난주에 박 기자도 나왔던데 그 TBS 해시태그 또 네. 녹화를 하고 네, 맞습니다. 토론회도 준비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네. 그 조정 신청서가 하나 또 날라왔어요. 아, 어떤 그 건가요? ABC 협회에서 아. 제가 쓴 지금- 기사에 네, 그거 관련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또 걸렸네요. 예 최근에 네.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그 ABC 협회가 내놓는 이 유료 부스가 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네. 한 유료 부스가 절반 정도 좀 부풀려 네. 있다. 이런 ABC 협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ABC 협회가 이제 네. 신문사들이 우리가 몇 부 유료 부스를 냅니다. 네. 그걸 이제 인증해 주는 곳인데 음, 신문사들이 그냥 내면 뭐 본인들 마음대로 내버리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ABC 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예, 표본지국을 음. 조사해서 표본신문지국을 조사해서 네. 인증을 해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조사를 잘 못하고 있었다. 네, 그동안. 예, 네. 이게 이제 문체부의 이 현장 조사 결과 네. 자료를 입수를 해서 저희가 네. 보도를 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좀 조금 파장이 있죠. 네. 그래서 뭐 파장 많죠? 국회에서도 좀 움직이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논평이 나오고 네. 미디어 오늘도 25일날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부스를 막 거의 막 2배씩 부풀린 거였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본지국에서 네. 나온 성실률, 그러니까 네. 본사가 우리 몇 부라고 내놓은 부스랑 네. 실제 진짜. 확인해 본 부스랑 어떤 네. 차이가 네. 50% 정도 네. 절반 수준이어서 네. 지금 문체부에서도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행정 처분, 네. 징계 수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토론회 때 그 중앙일보랑 동아일보 기자분이 네. 오셨더라고요. 네. 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기사는 안 나왔죠. 네, 일단 오늘은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안 나온 것 오늘자로는 안 같은데, 나왔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어렵다고. 좀 그동안 쭉 보니까 일간지 어쨌든 이 유료 부스라는 거를 책정을 하려면 그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딱 놓고 봤을 때 일간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지에서는 이 이슈를 잘 안 다루더라고요. 아예 안 다루더라고요. 중앙일보를 빼고. 네, 네. 다루기가 힘들죠. 본인들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겨레나 한겨레 경향. 경향신문에도 해당되는 네. 문제고요. 지금까지 모든 신문사들이 서울신문.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유료 부스가 떨어지면 음. 그게 어떤 매체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기 네. 때문에 상징 자본이 줄어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묵적인 그 일종의 유착 차요? 아, 네. 유차. 담합? 혹은 뭐, 예. 네. 예, 그런 관계들, 네. 안 좋은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유지가 왔다. 됐다. 그리고 그 ABC 협회라는 공사기구의 네. 어떤 이사회를 네. 이제 신문협회 쪽 분들이 네. 좀 주도하면서 네. 그러니까 신문협회가 신문사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근데 ABC 협회는 신문사의 부스를 확인해 주는 곳이니까 네. 결국 고양이한테 계속 생선을 맡기고 있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지적이 네.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네. KBS나 MBC나 YTN 같은 방송사에서 네, 관련 다뤘더라고요. 보도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보도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네. 세금이랑 관계가 있기 그쵸. 때문이죠. 그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 문체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문체부가 네. 원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관리감독 기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장 조사 나선 것도 네. 최초예요. 네. 최초로 그러니까요. 나섰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네. 정부 광고를 줍니다. 정부 광고를 주고 네. 또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는데 네. 그게 사실 신문사예요? 예, 신문사에.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유료 부스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정부 광고 단가의 경우는 네. A군하고 B군으로 나뉘어져서 네. 광고 단가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A군에 속하는 신문은 네. 조선중앙 동아 3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A군하고 B군하고 네. 광고 단가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요? 그게 대회비라서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하시면 차이가- 안 돼요, 선배?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요? 독자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2월 네. 26일 오늘이죠. 네. 오늘 관련해서 국회에서 질의가 나 있었는데 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네. 김승원 의원이 네. 오늘 어떤 질문을 질의를 했냐면 네. 의원실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조중동이 네. 이 A군으로 분류돼서 네. 다른 신문보다 높게 받은 광고비만 5년 동안 네. 409억이다. 오메.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409억이요? 네, 이게 다 이제 국민 세금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신문사들이 네. 우리가 그 특정 신문사한테 정보 광고비를 주는데 단가가 높아요. 네. 왜냐하면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이겠죠. 네, 네. 부수가 많으니까 네. 그만큼 광고가 도달하는 도달률이 높다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광고가 그 부수가 절반 2배가량 부풀려져 있었다면 네. 사실 이거는 부당하게 정보 광고를 편취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승원 의원도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 조중동이 우리가 부수다 얼마다라고 음. 내놓은 걸 가지고 ABC 네. 협회가 공사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 성실률 격차라는 게 거의 네. 뭐 90%대 네. 혹은 80%대가 나와버리니까 뭐 신문사 쪽에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었네요. 아주. 그런 네. 측면에서 좀 볼 네. 필요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게 또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 발행업자가 실제로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 부수, 그러니까 네. 바로 폐지 공장으로 직행하는 네. 그런 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 부수처럼 속여서 광고주를 오인시켜서 광고 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네.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이 심영섭 교수, 그렇습니까? 신문지구 실태조사 네. 진행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세영 기자 입장에서는 네. 방송통신 방송위원인데. 심의위원으로 네. 익숙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분의 전공 분야는 그래요? 신문 부스예요. 몰랐습니다. 이분이 2006년부터 조사를 네. 해왔거든요. 이쪽에 그 찐 진짜요? 네, 한번 모셔야겠네요. 연구자. 네. 근데 이분이 최근까지 2020년부터 최근까지 20여 곳의 신문지국을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요. 헐, 대박. 지국장들을. 근데 인터뷰한 결과 네. 조중동의 잔지,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파지라고도 하는데 네. 잔지가 뭐냐면 음. 발송은 됐는데 네. 그걸 그 비닐을 뜯지도 않고 네. 곧바로 그냥 버려버리는 부스, 폐지 공장으로 직행하는 네. 이 부스의 비율이 네. 아주 좋게 쳐줘도 네. 36%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조중동 부스 유료 부스를 합쳐서 36%라고 한다면 네. 약 100만 부 정도가 잔지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쓸모없는 종이. 네. 우리가 옥션 같은 데서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새 신문지들, 네. 그 신문지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음. 간단치 않은 문제고 사실 이런 식으로 부수를 뻥튀기 해서 정부 돈을 많이 가져갔던 가져갔구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네. 이거는 이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네. 행위에 해당한다. 부수를 그렇습니다. 속여서.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와. 부당하게 수령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환수가 가능하고 네. 또 이제 5배 이내에서 네. 제재 부과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에 따라서. 어머나. 이게 실행이 되면은
그 예, 언론사들 입장에서 엄청 타격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김승원 의원도 오늘 이제 국회에서 네. 문체부 장관한테 이런 질의를 했는데 네. 2020년 기준으로 조선일보에 지급된 우송비, 그러니까 네. 신문 배달을 할 때 요즘 신문 배달에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배달 지원을. 이 우송비의 보조금이 2020년 조선일보가 3억 1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만약에 그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네. 하면 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면 네. 보조 일단 3억 1천만 원 전체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고 네. 또 여기에 5배에 해당하는 15억 5천만 원의 부가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황희 장관, 문체부 장관도 네. 이 문체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건을 두고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게 뭐 특정 신문사를 겨냥해 가지고 네. 지금 뭐 언론법도 뭐 통과시키려고 네. 하고 뭐 그래서 이게 뭐 기획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희 약간- 기획 같은 거 안 하는데 저희가 네. 일단 그런 그런 능력, 여력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태의 시작은 네. 2020년 11월에 네. 문체부에 접수된 진정서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ABC 협회 내부 관계자가 네. 내부 공사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문체부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진정서를 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 알려진 그 ABC 협회 전 사무국장의 네. 경우 이분이 이제 진정서를 주도했었는데, 네. 제가 이분을 알고 지낸 지가 꽤 됐어요. 어. 한 8년 정도? 어머나. 8년 정도 꽤 알고 오랜 지냈는데, 인연이시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현 이 부수 공사 과정에서의 네. 문제점에 네.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아.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음. 기획돼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음. 저희도 이제 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신문을 겨냥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네. 이건 사실 신문업계 전체의 문제고 또 잘못된 관행들에 음.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좀 불필요한 그 부수 발행을 멈추고 네. 제대로 된 그 정확한 유가율을 공개하는 게 네. 사실 독자에 대한 예의다. 뭐 그렇게 독자에 대한 생각. 예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를 자신들의 언론사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뭐 다른 비전을 세우든지 이런 경영 차원으로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네. 신문 사주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나 네. 김지호 동아일보 사장이나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존의 이 신문 중심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이 유료부수가 몇 부라는 거에 너무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디지털 ABC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온오프 통합으로 해서 해당 신문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유료부수가 몇 부다 이 단순한 지표에만 좀 의존을 하다 매몰돼서, 보니 네. 근데 아시겠지만 네. 누가 요즘 종이신문을 읽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건데 네. 어떤 신문사주들의 그 심기를 네. 거스를 수 없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계속 사실과 다른 네. 부수 지표를 네. 보고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그 사주가 있는 회사들의 좀 네.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특정 언론을 뭐 저격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또 그쪽에 더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선배 말한 것처럼 A군, B군이 있는데 A군이 훨씬 더 그 정부 광고 단가를 높게 받아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A군이 네. 조중동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지만 진짜 또 굳이 또 좁혀 들어가자면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것 이제 같습니다. 보조금이나 네. 그 정보 광고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득을 본 게 네. 아마 이 새 신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 새 신문이 신문 업계에서 차지하는 네. 이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게 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질 텐데 네.
저희도 계속해서 네. 끝까지 저희는 맨날 계속해서 끝까지. 네. 네. 저희 진짜 끝까지 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네. 나는지 끝까지 정초롱 네. 기자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